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한국전력을 산 지가 한 4, 5년 되거든요. 오래됐어요. 아, 네. 근데 예, 매수가가 39,20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중이 한 15% 되는데 네. 콜로라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갖고 매수를 해서 못 팔고 있었어요, 여지껏.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어저께 약간의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매수가 얼마 정도에서 팔으면 될지 그것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매수한 지 오래되셔서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민푸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요거 진짜 오래 들고 계셨잖아요. 무척 오래 들고 있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약간 밤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지 어저께 그랬는데 오늘 또 거짐거짐 올라와서 이제 내가 산 가격을 아직은 못 당하지만 그래도 오늘 얼핏하게 조금 올라오니까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상태에서라도 팔아야 할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얼마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요거 지긋지긋해서 빨리 치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유, 기다린 김에 나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요?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요. 네. 네. 혹시 빠질까 봐? 도로 이제 밑으로 막 또 32,000원 막 그렇게 도로 빠질까 봐서 애가 다른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뭐 얼마든지 기다리는데 이게 여지껏 몇 년을 기다렸다 보니까 이게 왔다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럼 밑으로 또 도로록 빠져버리면 나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하시죠. 네. 우리는 분할 매도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5%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입가 한 4만 원이 지금 요 마디가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4만 원 이렇게 딱 0으로 끝나는 자리가 원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팔아요. 4만 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오늘도 꼬리 달고 요렇게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뭐냐면요. 전기요금 때문이에요. 전기요금을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거기다가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제 뭐 기름값도 이제 유가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갑자기 얘네 올해 실적 좋겠는데 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갑자기 몰린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1, 2년 동안 이렇게 1,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원전이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국전력도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올해 연말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곱게 안 갈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4만 원에서 저항받고 빠졌다가 좀 쉬었다가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년 중에 여름 7, 8월 달이 제일 주식시장이 사실 재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7, 8월 달에 잠깐 쉬어갈 수 있고 이틀 만에 지금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가지고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가 근처에서 절반 일단 매도하고 현금화 하시고요. 어디에서 매도해요? 진입가 근처요. 지금 진입가가 39,200원. 그죠? 네. 39,000원 부근에서 절반을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32,000원까지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3만 원까지 사실 열려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이틀 만에 급등을 해버려서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오면 그 절반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하세요. 네,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단가를 약간 좀 낮춰놓고 하면은 연말쯤에 조금 더 큰 수익 이렇게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할 매도라는 좋은 방법 주셨고요. 이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 한미 반도체고요. 네. 18만 47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7월 8월 때 매수를 했는데 네. 한 30만 원 정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빠지길래 네. 제가 손절하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최근 그래도 좀 시세가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정호 상담. 네, 전문가님이신가요? 한미반도체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진입하셨을 때는 SK하이닉스랑 비슷한 흐름세가 나타났었는데 요즘에는 SK하이닉스랑 좀 다른 흐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다들 알다시피 TC본더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최강자, 글로벌 최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HBM이 계속적으로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TC본더의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잘 못 가는 부분은 강력한 라이벌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세미텍이라는 라이벌이 나오면서 한미반도체에 있던 수급들이 하나 이전 쪽으로 수급이 몰려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보다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갔던 모습도 있는데 요즘의 흐름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SK하이닉스를 떠나서 마이크론도 떠나서 중국에까지도 납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저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중국에 납품한다는 게 꼭 좋은 부분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제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SK하이닉스가 투트랙 전략으로 하나와 한미반도체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서 시장에서 내리는 평가는 언젠가는 조금 하나보다는 좀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더 큰 상승세가 나오려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조금 더 악연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모세가 나온다라면 여기서 주가 탄력은 그때부터는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전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 부근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어느 정도는 다 던지신 다음에 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만약에 이 한미반도체를 진입할 때 SK하이닉스를 들어갔다라면 똑같이 고점에 들어갔어도 어떤 종목은 고점을 회복하고 어떤 종목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보세요? 네.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가 가혹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는 14만 원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간의 주가 흐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4만 원에서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 위로가 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제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만 원에 3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오래됐는데요. 21년도에 매수했어요. 21년도요. 네. 워낙 오래되셔서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3거래일째 또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고생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 철강 업종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공장까지도 건설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고 7월 달에 관세 협상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주가 상승력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만 원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 워낙 무거웠던 종목이고 요즘 들어와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호재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 개선까지도 모습을 보여줘야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딱 쌍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한 번에 큰 상승세가 나오고 다시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고점 대비 딱 고점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이 자리만 이제는 돌파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 매물대인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말 이제 다 와가고 이제 7월 초에 있을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만 잘 마무리된다라고 본다면 3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진입하신 단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42,000원 정도에서는 약수익이라도 보고 나오자. 지금 4만 원대도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넘기고 42,000원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세 협상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35,0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기 네. 12만 3천 원에 비중 10%예요. 네, 삼성전기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작년 10월쯤 돼요. 작년 10월이요. 네. 또 오래되셔서, 네. 네, 지금 좀 가고 있어서 네. 이거를 매도를 어느 정도에 해야 될까? 네. 네. 최근 좀 올라주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름 대표님요. 네, 민푸름 대표님 삼성전기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2월 달에 15만 원 정도 갔었는데 이때는 안 파신 거예요? 네,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들고 있는데, 쭉 빠졌다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못 움직이고, 이따가 이제 올라와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일단 15만 원에서 이미 좀 저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15만 원을 이제 넘느냐가 이제 1차 관건이에요. 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요즘 최근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변화했다, 뭐 요것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모이고 있는 건데, 이 기대감이 지속될런지 안 될런지는 15만 원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우리가 좀 생각을 일단 1차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네. 15만 원 근처에 갔을 때 시장 상황이랑 그때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지금 얘가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에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AI랑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부근이 왔을 때 이때에도 AI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뭔가 또 이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이거 더 가겠는데? 라는 이 수급도 붙고 요렇게 되면은 조금 더 높입시다.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15만 원에서 약간 시장이 우리가 7, 8월 달이 이 1년 중에 가장 거래량이 좀 적은 시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5만 원 부근에서 일단 1차 목표가, 그래서 15만 원에서 일단은 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이제 분할 매도, 요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15만 원 더 가까워지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상황을 조금 보시다가 조정이 오면 또 그때 다시 싼 가격에서 다시 사도 되니까요. 아, 네네. 네, 1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15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때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만 원에 20%요.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아니,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예. 그래도 25만 오늘 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쯤 올랐는지.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줬는데 이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현대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다 좋았는데 이제 20만 원을 넘기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25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산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라고 보면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들고 계셨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혹시? 예.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충분한 가격대가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모습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았다는 얘기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트럼프랑 관계를 유지를 했던 그런 부분도 나왔지만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현대차가 2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모습도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도 올라가주면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증시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잘 못 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뭐 3,500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 올라갔던 종목들, 자동차 관련 섹터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과거에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본다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나 이런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미국 판매량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연도보다는 전 내년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 좀 싸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20만 원 밑에서는 현대차 무조건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이런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싸게만 사신다면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사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연도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돌입하는데 내년 초까지만 기다려 주신다고 보면은 충분히 25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7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인데 26만 원부터 이제 비중이 20% 들어갔으니까요. 10%씩 정리를 하면서 27만 원까지 한번 노리면서 전체 분량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매수가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년에 더 기대해 보셔야겠는데요.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두산 로보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1,500원에 네. 12%입니다. 81,500원에 12%요. 언제 네. 매수하셨을까요? 초창기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도 로봇주들이 최근 좀 많이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가 성이 민가라서 민푸른 대표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민푸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네요. 민가는 이제 하나라서. 자, 일단은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좀 유지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로봇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로봇 그 업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로봇 업황이 어떠냐면 사실 연평균 34%씩 고성장한다. 무슨 협동 로봇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막 엄청나게 이제 장밋빛에 대한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요즘에 이제 길 가다가 무인 카페, 뭐 로봇 카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 침투하는 기간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좀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이 튼튼한데 비해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로봇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장밋빛, 핑크빛 미래에 비해서 실상은 아직 그 매출을 못 내고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이 로봇, 협동 로봇 1위 업체가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인데도 지금 1분기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4위 기업인데도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덮어놓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AI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AI가 발전하는데 로봇을 버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 그 이제 투자하는 뭐 투자 재원이나 펀드나 조성이 되면서 로봇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오래 들고 있는 만큼 저는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혹시 시청자님 추매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 업황이 좋다고 전망이 보이면은 끝까지 들고 가고 싶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게 많이, 이거보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 두산 바켓하고 뭐 합병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올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반을 수익을 냈고, 네. 반은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앞으로 업황만 좋아진다면은 계속 보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요거는 좀 아까워요. 지금 이미 일단 손절 시기는 놓쳤고요. 요거를 그렇다고 해서 한 20% 정도 저는 좀 놔두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길게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가 어디냐면 7만 원 선입니다. 7만 원에 완전히 올라타서 뭐 한 달 정도 7만 원 위에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얘 추세 전환 시작했다. 이제 로봇이 실제로 가겠구나. 두산 로보틱스도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가격이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에 올라타서 좀 오래 이제 더 이상 조정이 와도 막 뭐 5만 원대까지 안 내려가겠다라는 이 그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10% 정도 조금 추매를 하셔서 그때는 이제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추매도 가능하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추매도요? 네, 7만 원 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아래로는 지금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7만 원 위에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쳐다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내려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